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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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도움말을 주실 서용주 맥연구소장과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네, 정청래 후보의 배신론. 예, 주말 순회 경선 이후에도 민주당 당권 주자들 가운데 이제 거센 언사가 좀 오가는데 네. 배신론 나왔나요? 네, 그 정청래 후보 공세가 좀 거칠어지는 모습인데 어제 예. 강릉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그 김민석 후보의 2002년 탈당 이력을 다시 꺼냈어요. 그래서 노무현 후보 떠나서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후단협 사태를 겨냥해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의리에도 총량이 없고 배신에도 총량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18년 동안 가출했던 사람이 다시 집에 들어와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제 울산 연설에서 꺼낸 그 윤리 제소 얘기 어제도 다시 꺼냈는데 그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를 윤리위에 감찰 지시하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 얘기를 했고요. 김민석 후보는 이제 전북 당원 행사에서 명청대전이 계속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린다. 이번 전당대회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송영길 후보도 이제 정 후보를 겨냥을 했는데 왜 나오려고 하느냐 시지 대통령과 싸우려고 나온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이제 모두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정부 엇박자를 낼 후보다 이런 거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후보자들 간의 TV 토론도 열렸죠. 네, 그 최고위원 선거 역시 이제 친명계, 친청계 대리전 양상이 매우 강해지는 모습인데 어제 OBS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 토론에서 가장 눈에 띈 장면은 김영호 후보와 최민희 후보의 이른바 박쥐 일배 공방이었는데요. 어제 TV 토론 주요 장면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 똑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정청래 지도부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했습니까? 똑같은 외신도 입장입니까?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외신도 승리한 승리했다고 겁니까? 하고 강원도지사도 판정승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도 판정승을 했다고? 강원도지사도 이렇게 판정승을 아니, 했다고 남의 평가를 얘기 했지 않습니까? 빌리지 말고 저 본인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이 찍혀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것이 바로 일배문화 아닙니까?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제 어깨에 날개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저렇게 두 명을 어떻게 찍으라는 거지? 어떻게 한 명이 두 명을 지지하지? 이 문제의식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혹시 잘못되면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뭐 이런 정치인들 간의 논쟁에서는 꼭 동물이 등장하는군 합니다. 이번에는 박쥐가 나왔습니다. 저 공방이 있고 나서 최민희 후보는 공개 발언이 아니라 그냥 옆 사람과 작은 목소리로 나눈 대화가 영상에 잡힌 것이라 하면서도 이제 결국 사과는 했습니다. 네. 예. 아, 사과는 했군요. 네. 네, 이 부분 패널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대표 후보자들 설전 좀 보겠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공격이 조금 거세진 것 같아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뭐 녹록치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정청래 캠프 쪽에서는 이번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데 두 군데를 다 이겼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좀 쉽지 않은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좀 크게 이기는 것도 뭐 몇 차가 아니라 몇천 표 차로 이기고 대세론을 좀 만들어서 바람을 일으켜서 가야 되는데 예. 이제 여기 다음에는 이제 이번 주말에는 인천 제주 그다음에 이제 강원 TK거든요. 물론 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인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인천은 특히 이제 송영길 후보가 좀 유리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인천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고 인천시장도 했기 때문에 TK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강성 지지층이나 이쪽을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당원들도. 예.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이제 보수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너무 센 캐릭터들이 나오면은 어렵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 김부겸 전 총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여기에서도 뭔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호남. 그 다음이 이제 서울 경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가 사실은 이쪽은 이번 주는 좀 건너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사모 회원님들이 호남에 전화해가지고 정청래 찍어달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페이스북에도 올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눈은 지금 호남에 가 있다. 여기 다음 주에
토요일이 승부처다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좀 가다 보면은 예. 지금 흐름이 녹록지 않으니 조금 더 상대에 대한 공격을 세게 하고 프레임을 좀 짜야 되겠다. 그게 이제 배신자론. 한 번 배신하면 영원한 배신자, 뭐 배신에는 총량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세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민석 후보를 향한 공격이라고 봐야죠. 지금 충청과 영남에서는 1% 안쪽으로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정광재 소장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두 차례의 그 지역 경선에서 1%포인트를 앞선 것이 진짜 앞선 거냐. 이렇게 보면은 그 해석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충청과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서 나가야 그 다음 지역에서 해볼 만하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김민석 후보도 밑자락을 딱 깔아놨었잖아요. 7% 차이만 내면 이후에 역전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1%포인트 안쪽에 그 격차를 보였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했는데 지난 주말 일요일에 김민석 후보는 집에 가서 다리를 잘 뻗고 주무셨을 것 같고 예. 정청래 후보는 상당히 좀 통음하면서 아직까지는 뭐 통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소주 몇 잔이라도 드셨어야 잠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준일 평론가 워낙 잘 말씀하셨지만 남은 지역이 정청래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다수의 그 권리 당원이 포진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지금 조금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왔다고 하지만 대략 뭐 저는 한 6대4 정도로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김민석 호남 후보가 쪽을 중심으로부터는 벌어질 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송영길 후보를 제외하고 김민석, 정청래 후보만 놓고 보면 네. 6대4 정도로 김민석 후보에게 높은 지지율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뭐 수도권에서도 그 같은 기조가 이어진다고 본다면 김민석 후보가 기세를 굳혔죠. 스포츠 뭐 야구나 축구에서 역전승이 더 재밌는 거는 그게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데 예.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네. 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급해진 거예요.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외치더니 바로 네거티브. 배신론은요, 네거티브 중에 가장 꼭지점에 있는 게 배신론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넌 배신자야. 그러니까 그 상대를 규정해 버리는 건데 근거가 24년 전이에요. 후단협. 예. 24년 전에 2002년에 있었던 그렇죠. 탈당. 2002년에 있던 탈당이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고 김민석 후보가 그게 정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어떤 뭐 본인의 지우고 싶은 과거일 텐데 이 부분은 18년 동안 낭인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반성을 했다고 여러 차례 이제 말하자면은 당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배신론자를 하는데 사실 이게 참 재밌는 양상이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할 사람, 배신한 사람이 정청래다. 라고 사실 송영길, 김민석 후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 명청대전이라는 말 그게 자체가 그런 배신이에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그럼요. 거죠. 왜 현직 대통령에서 지금 등 돌리고 배신하고 칼을 들이대는 거 아니냐.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 희석시키려고 24년 전에 그래도 이 진보 진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대통령이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이대서 그걸 김민석 후보가 배신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대통령의 배신론과 현직 대통령의 배신론이 이제 맞붙는 예. 양상이다. 그러면 당원들이 어떤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저는 사실 뭐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최소한 충청과 불경을 봤을 때는 과거 24년 전의 배신론은 먹힐 가능성이 적다. 예. 그리고 근거도 좀 미약하다. 미약하다. 왜 그러냐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1년도 안 됐죠. 5, 6개월 만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게 첫 번째.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대통령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배신이에요. 예. 대통령에 대해서 이 시각 자체를 완전 무시한 거고 두 번째 보안수사권 폐지. 이것도 배신이에요. 대통령 말을 아예 걷어찼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배신론이 누워서 침뱉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영주 선생님이 민주당 패널인데 이제 물론 아주 객관적이신 분이에요. 소영주 선생님.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근데 네. 특정 후보가 당신이 배신자다라고 얘기했고 조태임 기자가 친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얘기 좀 그러니까요.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지금 저도 분위기는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는 분위기라는 건 다들 그렇게 예. 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친청계 지난 주말 전에 제가 통화를 했을 때는 충청에서의 자신감이 굉장히 컸어요. 뭐 축하 인사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때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기세 추세 잡으면 그 이후로는 대세로 간다 해서 예. 충청 부울경에서 잡고 이제 호남까지 그 분위기 끌고 가겠다 이거였는데, 그날 일요일에 그리고 이제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그때는 조금 이제 분위기를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분석을 하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그래도 조금 다르게 들었던 거는 충청권 결과를 보면은 세종과 대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섰고 예. 충남, 충북이 그 김민석 후보가 앞섰어요. 근데 대전과 세종은 좀 수도권 성향과 비슷하다는 것이고, 이제 충남, 충북은 이제 조직이 작동하는, 그러니까 투표인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작동하는 곳이었다. 이런 특징을 봤을 때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대전 세종과 좀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정 후보 캠프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정청래 후보 측 캠프에서 예. 이제 그렇게까지 보면은 이제 수도권까지 가서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박빙의 승부가 또 이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사실- 충청에서는 지난번에 그 저희 한국일보의 이서희 반장이 뉴스 DT에 나와서 정 후보 캠프에서 53%를 기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41%를 정청래 후보가 얻어서 김민석 후보보다 약 1%포인트 더 적었습니다. 정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그 의리라 배신 뭐 이런 핵심 키워드 있잖아요. 그건 주로 보수 정당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그 민주진영의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의리 배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서는 이제 큰 리더십을 가진 막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있었고 그 밑에서 뭐 계파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민주 진영에서는 그래도 뭐 가치 중심적으로 모여 있다. 우리는 예. 동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배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유권자들에게 감성적으로 딱 다가오는 소구력은 굉장히 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정청래 그 후보에 대해서 이제 배신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보안수사건과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가 배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새. 그래서 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셨어요? 여론조사 보면 역선택 많이 한다고 해서 예.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사람이 뭐 국민의힘에서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에게 정청래 후보는 어쨌든 본인 탈당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본인이 그 불이익을 당했을 때도 컷오프 유세다니까 그렇게 활동했었으니까 정청래 후보에게 배신자론을 쓰이는 건 잘 안 먹힐 것 같은데요. 예. 그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2015년 6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응징해 주십시오.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 딱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도 약간 뭐 그런 게 용어가 쓰였지만은 딱 진짜 11년 동안 이제 배신자 찾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당이 망했거든요. 그 당이 계속 새로운 배신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뭐 한동훈까지 뭐 이어진 거죠. 그 전에 이준석 해서 계속 이제 배신자 찾았는데 이 양대 정당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비슷하게 수렴해 가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윤리위로 다 제소하겠다. 이것도 지금 양대 정당이 수렴하고 있고 배신자 찾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거는 논란이 있지만 당원 중심 정당, 당원 주권주의를 양대 정당에서 다 얘기를 해요. 당원도 중요하지만은 민심하고 괴리된 당원 중심 정당이 얼마나 이게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고 계속 그래서 그냥 두 당이 합당하면 어떨까 이렇게 가치가 비슷한데 몇 개 보안 수사권 이런 것만 좀 극복을 하면은 합당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 생각. 당 운영 방식은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뭐 그냥 얘놓고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나쁜 걸 서로 배우는. 나쁜 걸 서로 배우고 원래 있는 나쁜 거를 잘 배우는 습성들이 있는 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돼요. 그래요? 나쁜 게 훨씬 더 취득하기 쉽다.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이제 말씀했듯이 이제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제가 비토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상 이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과거를 파묘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후보들을 공격하는 게 얼마나 당원들한테 소구가 될 것인가. 라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집권 여당은 집권 2년 차에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현재의 지도부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봤을 때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아주
올바르고 한편에 서서 그런 걸 살아왔나? 저는 뭐 송영길 후보도 그런 안 좋은 흑역사가 있고 김민석 후보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거를 갖고 싸우는 것들이 과연 우리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집권 여당으로서의 다음 지도부로서 온당한가에 있어서는 우리 한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는 탈당 이런 예. 걸로 공격하는 거 이런 게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기 송영길 후보도 탈당하고 김민석 후보도 탈당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는 탈당 안 했다. 음. 그러면 약점이 있죠. 예전에 불교계 2021년도에 봉이김선달 논란으로 조계종 불교계로 발칵 뒤집혀가지고 예. 그때 대선을 앞두고 있었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예요. 그때 0.73으로 졌습니다. 예. 25만 표. 불교계 불교 신도가 최소한 제가 알기로 800만 원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계종에서 그때 정청래 탈당시켜라 송영길 후보 대표한테 당시에 했는데 예. 탈당을 권유했더니 안 했어요. 그 버티는 게 과연 그게 선당우사고 올바른 길인가? 그리고 탈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럼 이해찬 전 총리는 탈당하고 세종에서 무소속. 당시에 예. 컷오프 됐을 때 본인은 뭐 유세단 다녔다고 하지만 이해찬 전 총리는 세종에서 당선될 때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공천을 못 받고 당시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해찬 전 총리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과 이런 탈당의 이력들이 꼭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따진 문제는 아니다라는 측면들. 그래서 예. 저는 좀 지금 현재 얘기를 가지고 좀 싸웠으면 어떨까. 탈당했냐 안 했냐가 꼭 애당심을 나타내는 건 그렇죠.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예, 오늘은 보니까 이제 세 후보가 모두 호남을 방문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광주, 김민석 후보는 남원, 송영길 후보는 화순, 나주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번 주에 순회 경선을 하는 곳은 제주, 인천인데 전체 권리당원 중에 비중이 6.6%입니다. 호남은 33% 정도 되고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민심은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조태임 기자가 볼 때는 어때요? 호남은 이제 각자 설명은 다르긴 한데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여기는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요.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김민석 후보 쪽이 확실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또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전북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율로 보면은 전남, 광주 쪽이 사실 훨씬 많기 때문에 예. 호남권이라고 해도 전남, 광주에서 이제 표심을 잡은 그 사람이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양측 모두 호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예. 또 호남 다음에 수도권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기세를 잡아야지 수도권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간다는 거고 호남의 특징은 좀 델롬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전에 좀 그 투표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호남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최고위원들의 순위도 이제 관심입니다. 지금은 특히 이제 친청, 친명 너무 명확하게 갈려져 있어서 뭐 팀 정청래, 팀 김민석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갈려져 있습니다. 근데 5명이 되는데 8명의 후보 중에 현재까지의 1위는 최민희 후보, 2위는 박선원, 3위 한민수, 4위 서미야, 5위 김용, 6위 이성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 보면 이제 박쥐론까지 나오고 이런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성윤 의원 오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나가면서 제가 이번 전당대회는 뭐 당대표는 또 당대표대로 싸우지만은 이번 전당대회는 김용과 이성윤의 싸움인 것 같다. 제가 예. 이렇게 약간 뭐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보면은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가 지금 굉장히 날을 세웠잖아요. 예. TV 토론에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한 거냐 패배한 거냐 이거. 그래서 이 두 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친청계와 친명계가 좀 붙겠지만 이 두 분의 신경전이 대단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뭐 박쥐론은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 박쥐론이 무슨 얘기냐면은 김용호 후보가 이를테면은 anyone but anybody but 정청래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정청래 빼고 두 사람 다 찍어도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너는 줄이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원래 이제 송영길 후보가 더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죠. 예, 그러면 이제 김민석 후보와도 김민석 후보를 찍어도 된다 이런 입장을 두고 얘기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한 사람한테만 충성을 해야 되나? 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별로 의미 없는 얘기다. 제가 보기에는 뭐 박쥐론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신경전이 매우 치열해졌다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박지론이 나온 것들 사실 보면은 이 최민희 후보가 첫 합동연설에부터 구설에 많이 올라요. 한 표 줍시오부터 시작해서 예. 소명 의원에게 이렇게 밑에서 말하자면 앞이 보이지 않는 또 그런 그 특수성을 가진 후보를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주변에 말리는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이런 태도 논란들이 또 문제가 됐었죠. 예. 그리고 박지라는 얘기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 혼잣말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런 박지에 비유하는 것들 그거는 저 예의는 아니잖아요. 예. 최소한 품격은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본질적으로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최민희 후보의 문제점은 거짓말입니다. TV 토론 온 국민이 보는 거예요. 예. 당원들도 보겠지만 온 국민이 보고 평가하고 지금도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합니다. 그게 과연 용의진 돼야 되는 거야. 물론 정치인들이 앞다르고 뒤다르고 뭐 그런 게 정치인이라고 비아냥은 하지만 최소한 인성의 문제 아니겠어요? 예. 당의 지도부가 된다는 것은 꼭 이런 거짓말을 전혀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본인의 어떤 잘못을 시인하고 그걸 바로잡는 모습들을 보여야만 우리 당의 간판으로서 그래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어제 박지 부분에 대해서 김용호 후보가 어떻게 나를 그러게 박지에 비교할 수 있어 따졌더니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막 변명을 하다가 제가 박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버려요. 근데 영상에 박지라고 한 게 나와요. 예.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